대한민국을 멋있게 여행하는 방법, 여기에 또 미술 여행이 빠질 순 없죠. 없죠. 자, 오늘 저희가 부산에 왔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즐기고 계셨군요. 눈이 너무 시원해지는 기분이에요, 지금. 근데 사실 날이 좀 쌀쌀해졌잖아요. 이렇게 춥다고 괜히 경직돼 있는 것보다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의 미술을 만나보면 이 시기를 또 지혜롭게 우리가 즐길 수도 있겠죠. 네. 자, 오늘은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예술의 세계로 한번 퐁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혹시 삼포지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삼포지향? 아니요, 전 모르겠는데. 바다랑 강이랑 산이 어우러진 고장을 일컫는 건데, 진짜 바다, 강, 산, 도시 자체가 힐링인 것 같아요. 근데 풍경도 좋은데 지금 주변에 보니까 독특한 게 되게 많아요. 작품 같은 것들도 막 있는데. 이거 작품 맞아요. 지금 사실 바다 미술제 열리고 있거든요. (1987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개최가 되는 부산 고유의 예술축제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부산 비엔날레는 들어봤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짝수에는 부산 비엔날레, 홀수에는 바다 미술제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바다 미술제가 진행이 되고 그쵸, 있는 거고. 2021년이니까.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바다 미술제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라서 저희가 또 온 김에 이렇게 현장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괜찮겠네요. 네. 알이 있어요, 알. 근데 재료가 엄청 친숙해요. 할머니 집 놀러 가면 볼 수 있는 그 자개장으로 만들어졌네요. 김경화 작가님의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란 제목을 가지고 있대요. 쭉 걸으면서 한번 보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개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개 장인분들, 이거를 다루는 장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다양한 동식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작품을 이번 바다 미술제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대요.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의 방식이 이번 전시 주제 자체가 인간과 비인간 아쌍블라주란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컨셉으로 제작을 하셨대요. 자개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바다의 재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다에서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를 작품에 담아냈다라고 생각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직접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못 보신 분들은 맞아.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혹시 올 겨울에 추운데 실내에서 좀 볼 수 있는 멋진 부산의 랜드마크가 또 없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부산에 너무 좋은 미술관이 한 곳 있어서 거기에 가서 또 우리가 거기는 올 겨울에 실내에서 따뜻하게 좋은 작품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즐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봐야죠. 부산의 명물이라는 그 랜드마크 그곳. 가시죠. 부산에 왔을 때 대부분의 좀 좋은 화랑이나 미술관이 주로 또 해운대에 많이 있거든요. 네. 궁금하시면 해운대에 와서 미술 투어 하시는 것도 나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그 부산 미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부산 시립미술관이라는 거죠? 맞아요. 여기가 98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벌써 23년이 된 이 지역 랜드마크. 명물이네, 명물. 그렇죠. 근데 지금 또 소장 전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부산 지역 작가 외에도 다양한 작품을 여기서 오늘 좀 볼 수 있을 거래요.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학예 실장님께서 또 저희에게 이 부산의 명물, 부산 시립미술관을 소개해 주시려고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부산 미술의 자존심이 여기 이 부산시립미술관이라고 들어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부산 미술뿐만 아니고요. 부산 문화예술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한강이라면서는 제일 전시 공간이 큰 규모의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관에서는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 미술사를 정리를 하고 국제적인 전시를 유치하고 있어요. 동시대 현대 미술의 한국 전시와 그리고 해외 전시를 동시에 유치하고 있는데 빌비올라라든지 안토니 곰니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볼탕스키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작가들의 전시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하나는 부산 시립미술관의 제일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우환 공간. 예, 이우환 작가는 어느 분이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워낙 유명하니까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본에 있는 나오시마의 이우환 미술관이 있고요. 운영하고 있는 이우환 공간은 두 번째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우환 선생님의 초기 작업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작업까지 입체, 평면 작품 그리고 설치 작품까지 아우러서 감상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명상의 공간이자 전시 공간, 부산시립미술관의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공간, 모든 작품 좀 빨리 다 보고 싶어요. 그렇죠. 얼른 직접 네. 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우리 또 시간을 아껴서 또 알차게 이 넓은 공간 다 봐야 되니까 그럼 이제 좀 직접 가서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저희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벽면에 리포트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러니까요. 그래프. 뭔가 되게 수학적인 느낌. 네. 이 공간은 특히나 지역에서 기증하고 후원을 통해서 소장된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들어오는 길에도 후원하시거나 기증하신 분들 이름이 이렇게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지역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증 문화가 이제 좀 정착이 되면은 훨씬 더 이런 컬렉션들, 작품들 훨씬 풍성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린 요즘엔 되게 사고가 열려서 예전엔 약간 사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젠 진짜 미술이 가진 그 긍정적인 기능을 우리가 또 이 우리 동네 미술관을 통해 많이 알렸기 때문에 좀 했죠. 그렇죠. 이 공간도 그래서 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작품이 좀 많이 있다는 것 같으니까 좀 안쪽까지 들어가서 네네. 볼까요? 이건 근대 회화가 또 좀 많이 있네요. 이 작품 눈에 띄는데요. 이거 이서구 작가님의 피난길이라는 작품이라는데 약간 우리 전쟁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했던 민족의 그 상황을 작품으로 표현하신대요. 근데 사실 피난길을 주제로 한 작품은 우리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익숙한 이중섭 작가 같은 경우에도 그쵸. 표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이건 한국화 재료를 이용했다 보니까 보여지는 감성이 약간 전도 무거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또 부산에서 보니까 느낌이 조금 다른 것 맞아요. 같기는 해요. 당시 다들 부산으로 많이들 피난 오셨잖아요. 부산행을 네.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긴 아무래도 그래서 근대회하다 보니까 봤을 때 좀 더 약간 우리한테 마음을 무겁게 다가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창홍 작가님의 봄날은 간다라는 작품으로 소개되는데 네. 제목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그 라면 먹고 갈래 아, 그렇죠. 하면 너무 일차원적인가요?
우리는 사실 네. 그 영화로 훨씬 익숙한데 이게 1950년대에 있었던 가요의 제목에서 사실 딴 이미지로 소개가 네.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요의 이제 가사의 내용은 전쟁의 시대에 세상을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데 다시 봄이 이렇게 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은유적으로 모순된 상황을 은유하는 곡이었다는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그 시대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사용되는 사진은 폐업한 사진관이나 인터넷에 출처를 알 수 없게 이제 떠도는 이미지를 구매를 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페인팅을 쌓아 올리는 형태로 보여주시는 작품이래요.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이 시선 속에 나비들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봄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나비도 있고 노란색으로 전체적으로 좀 채색을 하신 거네요. 흑백 사진인데. 여기가 또 명소라고 할 수 있죠. 왜요? 뭔가 작품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그 용인의 호암미술관 갔을 때 봤는데. 아, 아, 엄청 유명하신 분. 그럼요. 이효원 작가님. 맞아요. 아. 여기가 지금 이완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이완 작가님이 직접 공간 디자인에 참여한 곳이라서 조각공원도 있고 내부로 들어가면 회화 작품도 볼 수 있게 구성돼 있어서 오. 미술 애호가라면 여긴 무조건 와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상징적인 공간인 거예요, 이곳에? 그럼요. 오. 여기 있는 작품들은 진짜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일단 들어가서 보면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가보시죠. 이효원 작가님은 사실 뭐 너무나 유명하고 작품도 너무나 유명해서. 네. 혹시 낯서신 분들도 지금 이 언뜻 보이는 작품 이미지만 봐도 아, 이거. 봤는데 맞아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이완 작가님 표면 작품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회화 작품들. 저희가 용인에서 이제 설치 작품을 봤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작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참 좋은 게 기존에 봤던 작품하고는 다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약간 붓글씨처럼 보이기도 하고 서양화적인 약간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완 선생님은 실제로 회화를 포함해서 이 우주의 근원이 점과 선에서 시작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연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추상을 만들어낸 가장 좀 동양적인 추상을 만든 예술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 사실 오히려 국내에서 볼 기회보다 일본에 소장된 작품도 많고 했었는데 이 부산시립미술관에 이런 또 스페이스 이완이 생기면서 우리도 이완 선생님의 다양한 작품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아, 이 작품도 좋네요. 이 작품이 아영 씨가 또 알면 좋아하실 만한. 그래요? 왜요? RM님이 좋다. 이 시리즈를 좋아하신대. 역시 안목이 있어. 또 그거 네. 와서 보시고 좋다고 또 글도 남기고 가셨다고 소개돼서 그만큼 또 전 세계 그리고 연령 상관없이 모두가 또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표적인 예술가라고 할 수 있겠죠.
독특한 작품 있죠. 네,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요? 여기가 이완 스페이스에서 이우환과 친구들이라고 해서 꼭 이우환 선생님하고 같은 형식의 작품을 하지 않더라도 좀 예술 개념을 공유한다고 할까요? 그런 예술가들의 작품을 지금 선보여 오고 있는데 지금 3번째 전시로 크리스티앙 볼탕스키라는 예술가의 작품이 여기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근데 잠깐 그 2차 세계대전 딱 끝난 시점에 태어났던 예술가라서 홀로코스터를 좀 경험하면서 살았대요.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지만 그 흔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약간 삶과 죽음을 주제로 늘 작품을 선보여 왔었는데 지금 이 공간에서도 설국이라고 소개되는데 어떻게 보면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제목을 생각하지 않고 봤을 때는 약간 몽환적인 천국 같은 이미지처럼 보이기도 했어서 진짜요? 죽음이란 주제에 대한 해석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설명 안 듣고 처음 이 작품 봤을 때 휴지같이 보여서 눈물같이 보였거든요. 아, 슬퍼 보였네. 네, 그렇구나. 근데 꼭 뭐 획일화된 방식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네. 이완이라는 작가가 선보였던 게 그 심플함에서 오는 그 자연미에서 오는 독특한 그 사색의 개념들 이 작품들에서도 사실 우리가 좀 사색하면서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천천히 한번 즐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작품 볼 때마다 사실 저는 이 작가님하고 직접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저희가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 시즌부터는 주목받는 신예 작가님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네. 진짜 마음 아프게 볼탕스키 작가는 올해 이전시 준비하고 7월에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첫 번째 회고전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또 방문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작가를 또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으시죠. 네. 그럼 가봐야죠. 그럼요. 네. 멋있다. 어머,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업 중이신가 그걸 봐요. 되게 작업하고 네. 계셨어요. 네. 독특한 작업들이 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유리 작업도 하시는 거예요? 네. 최근에는 사실 저는 코끼리 작가라고 많이들 네. 부르시는데요. 최근에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유리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를 유리로 사용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최근 개인전도 이제 신작들을 발표해서 지금은 춘천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전시 중에 작품들이 간혹 파손되거나 하기도 하는데 설치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업실에서 파손된 작업을 이렇게 복구하거나 새로운 드로잉들을 하거나 다음 작업을 위한 이제 준비들을 하는 단계들을 제 작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사실 코끼리 작가라고 많이 또 소개가 되셨어가지고 네. 혹시 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 풍선 같은 코끼리랑 하이힐이랑 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엄청 크죠, 규모가. 네, 그쵸? 맞습니다.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 큰 규모의 작품을 좀 보고 싶은데 네, 네. 못 봐서 아쉽긴 아. 하다. 네. 네. 그 큰 규모의 코끼리는 지금 춘천 이상원 미술관에 네. 가셔도 보실 수가 있고요. 부산에서는 지금 금정구의 금샘 도서관에서 마침
개관전을 하고 있어요. 볼수 있는 네, 거네요. 조금 더 다양한 설치 작품들, 익히 알려진 이전 네. 작품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최근에 했던 설치 작품들도 네.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네, 네. 좀 가서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혹시 같이 네. 네, 같이 이동하셔도 오!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근처니까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요. 네. 와, 이 코끼리예요? 네. 아, 귀여워. 어머, 아, 여기 약간 작가님 전시 공간 같은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 지금 제 작업실에 있는 금정구에 금샘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개관을 했는데 이 도서관 안에 특이하게 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첫 번째 전시로 이제 저를 초대해서 제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잠깐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왜 코끼리예요? 네. 2009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앉아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이제 첫째 아이한테 읽어주고 이제 태교를 하면서도 동화책을 읽는데 코끼리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기한테 그늘을 들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코끼리의 생태를 공부하게 됐어요.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동물이고 그리고 감정도 인간만큼 풍부해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한다거나 그리고 또 모성애가 매우 강해서 아이한테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육아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굉장히 인간과 그리고 저와 동일시 됐던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대변하는 오브제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작가님의 해석도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각자의 감성으로 또 느낄 수 있고 네. 작가님의 의도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부산을 또 찾아왔잖아요. 부산이라는 공간을 대표하는 미술관도 만나고 또 저희가 부산을 상징하는 또 작가님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는데 부산이라는 도시 혹은 이 공간이 작가님에겐 또 어떤 상징이 있는지 혹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유년기까지 자라고 서울에 가서 살고 미국 가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마치 코끼리의 삶처럼 유동적으로 이곳저곳 이동하다가 다시 제 집을 찾아온 이제 그런 곳인데 저에게는 항상 엄마 품 같은 곳이고 그리고 바다와 산이 함께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항상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여기 이제 부산에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하면서 여기서 좀 유리든지 새로운 재료를 소개하고 또 새로운 작업의 어떤 경향들을 소개하면서 다이나믹한 부산에 더욱 다양한 프레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제 역할이 된다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멋진 말씀이시다. 네. 사실 저도 고향이 부산이긴 한데 아, 진짜 고향이 부산이에요? 네, 저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1년 동안 알면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전 사실 어릴 때 올라가서 친가 외간 다 부산에 계신데 막상 되게 오랜만에 한 번씩 오게 되는데 오늘 고향의 작품도 보고 또 고향의 작가님도 만나고 해서 저도 너무 즐거웠지만 아마 시청하신 분들도 부산 가서 관광만 하지 말고 이런 미술 꼭 즐겨야겠다라는 하나의 영감을 얻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바다의 도시 부산을 여행해봤습니다. 찬유 씨 어떠셨어요? 저에겐 사실 은근 익숙한 도시였는데 막상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천천히 둘러볼 시간이 잘 안 생기잖아요.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도 부산이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더불어 미술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부산의 그 정체성을 가득 담은 보물 같은 곳들을 여행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역예술을 재발견하는 알찬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떠나요.